에밀리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후 나는 내 유산에 대한 시어머니의 특이한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이 횡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흥분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에밀리, 그녀는 잠재적인 2,500만 달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금액이 우리를 사치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단호했고, 그녀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무심코 그녀에게 내 재산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가 그것에 집착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시어머니 카산드라는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질문이 끈질기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커샌드러는 남편 샤비어와 장인 자슈어의 경고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에멀리가 상속을 받는 시기나 상속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그녀를 질책했고, 그런 다음 우리의 안전한 재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카산드라는 이 부가 그녀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비현실적인 그림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상황의 복잡함을 고려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거쳤지만 나머지 가족은 그녀의 열정에 회의적이었고, 유머와 불신이 혼합된 그녀의 야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커샌드러의 끊임없는 끈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녀의 태도를 극적으로 바꾸었고, 그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적개심과 경멸의 구체화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한때 우호적인 태도가 무자비한 모욕과 멸시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물질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격동의 바다를 헤쳐나갔습니다. 나는 내 말이 그녀를 화나게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탐욕, 나는 그녀의 반응의 강렬함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커샌드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약 한 달 후 제이비어와 자슈어가 낚시 여행을 떠났을 때 나는 경멸적인 태도로 커샌드러가 나를 소환했을 때 뒤처졌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노트북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적대적인 요구가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의 말투는 다급해 보였고, 그녀는 즉시 내 방으로 오라고 말했고 나와 눈을 마주쳤다. 커샌드러는 자신의 방에 도착하여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불안한 제안에 직면했습니다. 내 마음은 갑자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을 가두겠다고 소리쳤고, 그녀는 내 방향으로 여러 문서를 밀었습니다. 출발라는 그녀의 대담함에 깜짝 놀랐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일에 동의하겠는가? 혼전합의라는 생각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화난 반응을 일축했다. 그녀의 대답은 끔찍할 정도로 확고했다. 그녀는 무시하는 듯 손을 흔들며 배려한다고 말했다. 내 주장을 비웃는 보험은 그 문서를 읽었을 때 충격이 금세 공포로 변했습니다. 결혼 해산 시 혼인권의 흔적을 없애는 조항이 극도로 명예롭다는 것은 나를 무기력하고 가난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노력이었고, 그 생각은 나를 아직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산드라는 내가 응하기를 기다리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기로 반짝이는 눈, 나는 문서에 서명하면 내 자유는 포기될 것이지만 내 자유는 영원히 빼앗길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 제시되었을 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내가 탐욕스럽고 악의적인 여자의 손에 거절했다면 나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그 순간에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혼전 계약으로 인해 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카산드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주제 에멀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커샌드러는 경멸의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귀하가 2,500만 달러를 유산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이제 귀하가 내 아들과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사람이 자비에르에게 이 혼전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나는 그가 당신을 떠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말로 그녀의 진정한 목표를 폭로했고,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내 분노가 쌓였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자비에르가 내 재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혼전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이제 비밀이 밝혀졌으니 당신은 내가 고인이 된 남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략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카산드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구세주를 설득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도전을 하려고 했고,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나 계획을 생각해내겠다고 경멸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당신 같은 거지에게 묶여있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는 우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유한 여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유증은 자비에르 카산드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와 결혼하여 함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카산드라가 계속되었을 때 내 가정의 행운이 사기였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 부족은 그녀의 진짜 색깔을 보여주었고 나는 커튼을 뒤로 젖힌 덕분에 그녀의 탐욕의 평생 노예가 되는 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비에르와 조슈아가 카산드라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탐욕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제이비어가 그녀가 나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혼전 계약을 알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커센들어 나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사후 결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위협적인 힘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이 서명할 때까지 당신은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고 직장에 복귀하라는 상사의 끊임없는 전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나는 정신건강과 안전이 두려워서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의 방에 가두었습니다. 카산드라의 행동에 겁을 먹은 내 동정심 많은 매니저 수완 로페는 나에게 하루의 휴가를 주었다. 내가 카산드라의 폭력적인 소나기로 인해 생긴 멍을 조사했을 때, 사건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제이비어와 자슈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심각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들은 나는 카산드라가 정한 경계에 맞서고 그녀가 곧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이 눈에 띄지 않았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지한 표현은 제이비어와 자슈어가 행복하게 제이비어를 알지 못했던 두 가지 매우 다른 문제를 배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산드라는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연락하여 혼전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비에르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카산드라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자마자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조슈아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의 혼란을 배반했습니다. 구세주,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매우 혼란스러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것이 나에게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카산드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걸 주저하고 재정적인 부담처럼 날 던져라. 이봐 자비에르, 내 아내는 아깝지 않아. 넌 그녀 때문에 지쳐버릴 거야. 그녀가 유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그녀가 말투를 무시하고 자비에르에게서 엄청난 폭발이 터졌다고 하니까 커센드러와 자슈어에 대한 그의 분노는 나를 구하러 오기 전에 중립적이었던 자슈어와 제이비어를 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나의 유산에 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는 커센드러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나요? 이 정보가 밝혀졌을 때 그들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는 제가 최근에 받은 유산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목소리를 부드럽게 요청한 랩에 왜 서명했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내가 개입하는 것은 항상 그런 합의에 반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신은 왜 엄마의 압력에 굴복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비르에게 내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인생이 방해가 되어서 커센드러가 나를 그녀의 방에 가두었을 때 문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비어와 자슈어는 계시록에 놀랐습니다. 커센드러가 자랑스러워 보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동안 내 남편과 시아버지는 내 팔에 있는 표시를 보고 눈에 띄게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분노를 카산드라 쪽으로 옮기고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산드라는 이유를 재촉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나한테 그렇게 화났니?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기꾼이 이용하도록 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자비에르. 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의 엄마입니다. 나는 나에게 요구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분노한 자비에르, 당신이 내 아내를 다치게 했다고 반박했다. 당신의 냉담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폭행은 단지 에밀리의 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자비에르에게 말했지만 여기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자를 적시지 않으면 위로를 해주세요. 카산드라가 자비에르를 때렸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이비어와 자슈어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커샌드러와 대면했을 때 폭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카산드라는 제이비어와 자슈어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돌봤고 이곳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한 부부로서 나는 당신을 돌보기 위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에밀리를 여기로 이주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몫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비는 카산드라의 조작에 직면했을 때 강력한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밀리와 저는 다음 달에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 역겨운 여자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빠는 자유롭게 합류하세요. 카산드라는 그들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돈이 없는 동안 그녀는 돈이 없습니다. 저축을 낭비하면 아파트를 임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의 기회였으며 제이비어가 대답하기 전에 커샌드러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에드 커샌드러가 모닝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방해했습니다. 커샌드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셋은 내가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카산드라가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 능력을 훼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내 집이 없었다면 당신은 괜찮은 직업도 가질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금 파는 사람. 나는 대면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현금이 절실하지도 않고 현재 내 이름으로 2,5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극도로 부유합니다. 콜드 하워드 캐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진술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커샌드러, 제이비어와 자슈어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우리 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샌드러는 그녀의 행동을 최소화하려는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지하다고 믿나요? 에밀리, 당신은 나를 당황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이 상속받는 것에 대해 굳게 결심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다소 장난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마음의 변화는 내 혼전 결혼과 당신이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방금 너한테 말한 게 농담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카산드라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돌아서려고 했어. 에밀리, 내가 너를 잘라버리기보다는 지나치게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내 행동이 무례했다는 걸 설명했어야 했어. 나는 프리너프를 찢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대했다면, 아니, 머틀, 내 유산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과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이비어가 그녀가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관계를 끝내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어머니의 탐욕은 과장된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의 이사를 완료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을 이용하는 동안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달이 그날이 오면 우리 아빠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마지막 이사가 될 것입니다. 커샌드러는 있었고 상처받은 세계를 위해 우리 셋은 이미 집에서 제이비어와 아이 케인을 사냥하면서 그곳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동산에 우리는 판매를 종료하고 입주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고맙게도 우리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한 달 안에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사하는 것은 조슈아였습니다. 카산드라와의 이혼 동안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그가 이전에 신청했던 그를 위해 그곳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달에 이혼했고 커샌드러가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미안한 상태에 대해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기간 동안 커샌드러의 집을 구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슈어는 부분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조슈아를 사들이기 위한 자금 그녀는 재산을 파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카산드라가 자신의 유산을 잃었을 때 나로부터 상속을 시도하면서 파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밌었습니다. 판사가 이혼을 별거하는데 1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생계 유지 커샌드러는 집을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슈어는 이혼이 완료된 후 우리의 격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양해야 할 부분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금전적인 이야기는 이게 전부이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세레나이고 30살인데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실수였다. 부분적으로 나는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 얼마나 순진한지 사랑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 전 남자친구 라브의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사람에게 자기애를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려는 그의 병리학적 집착에 대한 부모의 승인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라브의 부모인 MRS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어 라브와의 관계의 복잡한 복잡성을 조사해봅시다. 그들은 부재 부모의 포스터 자녀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항상 그들의 승인과 관심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파괴적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설상가상으로 행한 일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브는 종종 낭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저축한 돈은 낭비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휴가와 선물을 낭비하여 우리의 저축은 고갈되었고 그 돈은 스미스 씨 부부에게 곧바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무모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의 불일치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쓰고 미래를 최우선으로 두지 못함. 우리 결혼 생활은 내가 항상 그의 부모님의 영향과 싸우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브에 대한 나의 사랑은 모든 혼란과 불일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부모님의 기대를 극복하고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에 대한 애정은 그를 그들의 유독한 영향력으로부터 구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나는 라브이 어느 날 그의 장난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것처럼 진지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대화가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세레나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가족이 호화로운 휴가를 은퇴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격표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자금이 본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한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축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으로 인해 내 예산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휴가는 우리 자금에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라브의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부주의하게 지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공손한 말로 응수했습니다. 넌 모르지 세레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랑은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곁에 있어 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 여행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휴가 때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애정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으려면 그것이 나에게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는 비난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그를 지지하지 않는 그녀의 문제는 이기주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라브, 그것은 책임을 맡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론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가 AB를 되찾았다고 선언했고, 입이 쩍 벌어졌는데 내가 평생 저축한 돈을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렇게 미쳤니? 그의 대담함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이 쩍 벌어졌다. 세레나, 나는 당신이 좀 더 동정심을 가지길 바랬는데 나무가 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니? 내 대답에 그 사람은 갑자기 움츠러들었습니다. 즉, 그는 무심한 어조로 말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17만 달러의 반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없습니다. 나는 냉소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라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감에 신음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한 그의 명백한 무지 때문에 신뢰합니다. 나는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일을 그 지점까지 진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친구,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내 입장을 분명히 한 다음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그가 반격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재정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분쟁 중에 우리 둘 다 목소리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항도 출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중으로 날아가서 100만 조각으로 부서지는 재미있는 시간이지 않나요? 마침내 라브이 모든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않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에 대해 나를 지지할 수 없다면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그 사람이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실패한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나는 그에게 머물기를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가 미끼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에는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불러낼 수 있는 모든 평정심을 모아 모든 것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라브. 그게 당신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저는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놀라움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기대였던 그에게 울고 애원하는 대신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가능하게 하고 아껴줄 만큼 충분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그가 돈을 낭비하는 문제, 그게 그의 욕망이라면 내가 다 말했어. 내가 콩을 쏟아서 부모님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은 허리케인 동안 우산을 사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랑스럽게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쓸모가 없어 나는 신호를 잡아 친구에게 손을 들었고, 이것이 그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를 침묵시켰다. 나는 그에게 내가 불합리한 요구와 만족할 수 없는 승인에 대한 굶주림에 기초한 관계를 위해 싸우는데 지쳤다고 인정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당신은 힘들게 번 돈을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계획입니다. 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세요. 나는 실망하고 내 약속이 찢어지는 일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는 진실에 휩싸였습니다. 즐겁지는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전쟁터로 변한 지금 우리 상황의 진실이 마침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백기를 들고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라브가 내가 서명으로 문제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끝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방감을 느끼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썽꾸러기 짓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수용과 재정적 지원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불안감은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삶은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죠. 인정하겠습니다. 라브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와 다시 만나려고 노력했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나는 그의 장난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나를 오도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를 2번 속이고 그가 일종의 유대감을 다시 깨우려고 할 때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도움을 거부한 사람을 고치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내 자신의 발전에 대한 만족과 발전을 우선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피크닉 자산을 분배하고 새로운 재정 상황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특정 생활 방식이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미혼 여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내면에서 비둘기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힘과 자율성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관심사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지인들과 다시 연락하고 몹시 즐기고 싶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전대미문의 독립의 매 순간 지구가 내 손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재정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외로움과 불확실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진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내가 너무 빨리 기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동안 오래된 주제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어깨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이 더 지났고 아직 적응 중이었지만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브는 계속해서 나에게 문자를 쇄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고 즉시 나와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지겨워서 이 일을 완전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라브나는 이미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문자 중간에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했다는 걸 기억해 이제 이 일을 뒤로 미뤄야 해. 세레나 나에게 명확히 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는 정말 무서워 보였거나 어쩌면 그 사람 목소리를 너무 오래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굴복했지만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자주 갔던 카페로 돌아와서 재미없을 거야. 고마워 세레나. 내가 단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를 속속들이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친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서리너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이 당신에게 라브를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같은 일이 궁금할 거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호기심과 지속적인 불안에 굴복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의 원조에 대한 외침은 내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그를 걱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따뜻하고 매력적인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유혹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롭이 앉아 있을 때 마치 감정의 전쟁터에 들어간 것 같았다. 불안한 표정이 얼굴에 퍼져 눈을 뗄 수 없었다.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려는 그의 시도에 속지 않았다. 그 사랑스러운 양귀빅의 눈은 거의 유머러스했지만 내가 책임자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토론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브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위험한 상황에 나는 더 이상 구세주 역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후회와 절박함을 동시에 담은 표정으로 당신의 엉망진창을 정리했다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라브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서리너를 보는 것이 거의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난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실수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는 심각하게 무서운 사람들과 끈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빚을 지고 그들은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라브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곁눈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레나를 꾸며낸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너무 괴로웠을 때 왜 도움을 청하려는 거지? 롭이 말했지. 화나서 확실히 찔러야지. 위험할 필요는 없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당신은 이혼을 힘들게 받아들였죠. 내가 대답했어요. 내가 라브에 대해 말했던 여행을 기억해요. 계속 가더군요. 이런 휴가 비용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소리쳤어요. 회복하는 동안. 소리가 커져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세레나에게 쐈어. 내가 피했어야 할 일에 휘말렸어. 지금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당신의 지도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 좌절감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그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으킨 또 다른 재난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내 분노를 조절하세요. 라브 50그랜드. 도대체 내 말이 단검처럼 튀어나오자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이번에는 사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배웠습니다. 신뢰합니다. 세레나 제발 저는 궁지에 몰렸어요. 비록 제 실수를 알고 있지만 당신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힌트와 함께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람이기를 간청했습니다. 나를 믿었던 그의 눈은 그의 진심을 배반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버리더라도 너무 늦게 끝났다. 나는 내 생존을 먼저 해야 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친절했다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나에게 $10,000를 제안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50그랜드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무관심해 보이는 동안 당신은 완전히 미친 것 같습니다. 라브의 눈물이 라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유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말했습니다. 맙소사,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중얼거릴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레나는 그의 시나리오의 심각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롬네가 말투를 누그러뜨렸고 내가 경고했을 때 이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라브의 부모님의 호화로운 휴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추정을 잘못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시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콩을 쏟았을 때의 즐거움은 라브의 스스로 만든 복잡한 거미줄을 보았을 때 쓰라린 웃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위험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당신의 부모님을 속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지불한 사치스러운 휴가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았고 감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까? 당신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브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분명해지자 그의 얼굴에 일그러지며 후회하는 듯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리너, 그것은 사실입니다. 놀라운 여행을 떠난 이후로 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브이 자신의 결정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한 딜레마인 그에 대한 연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눈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오는 정의를 즐길 수 없었어요. 라브, 당신이 이걸 자초한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그랬어요. 나는 비터슈트로 명령하는 내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최악의 경우 그게 당신이 나와 이혼한 이유였지만 여기서 당신은 행동에 대해 헤매고 있어요. 당신은 그들의 승인을 얻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준 것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싫어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겪는 것을 보기 위해 그는 우리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라브는 자신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두었고 저는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그의 다리 실수. 나는 그가 마침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부모님을 달래기 위해 꼭두각시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왔을 때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우리의 공통된 이행되지 않은 약속과 무너진 야망의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브이 있는 동안 이미 깨진 것을 고치려는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결실 없는 노력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낙진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취를 향한 나만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라브이 이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라브노라브에서 나오는 완전한 불신의 어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대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상환해야 하는 대출은 당신에 비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부주의하지 않습니다. 세레나에 대해 제발 부탁인데 당신의 행동 방식은 거의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았어요. 사실 나는 당신이 나의 숙적은 아니었고 당신은 내 전처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단순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 라브이였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에서 당신을 구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빚이 없습니다.
내가 겪게 만들었고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유독 배은망덕한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레나,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려면 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브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패배에 빠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들이 당신을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랍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거의 삐죽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격변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 둘 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발견하세요. 라브의 행운을 빕니다. 진심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브 작별 인사. 라브.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랍을 앉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힘들지만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앨리슨입니다. 저는 부유한 사업가이신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버릇없게 지낼 수 있었던 행운을 누렸습니다. 나는 삶의 더 좋은 것들에 대해 확실히 감사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한 채 나에 대해 얼마나 빨리 의견을 형성하는지 보고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생각이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쇼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친구보다는 외로움을 느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고 때로는 3개월 동안 거의 데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빅터는 그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짜릿했고 스파웍스는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올해 5월 직후에 결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제2 헐리우드 스타일의 회오리바람 로맨스 굵고 가늘게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느낌에 끈질기게 마음이 달라붙었다. 빅터는 나의 반석이 되었다. 범죄의 공범이자 이 미친 세상의 다이 되었지만 인생이라는 말처럼 가족 협상의 어려움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 찾은 딜라이트 애셔와 제니 빅터의 부모는 우리 관계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으며 선입견 때문에 나를 경계했습니다. 개념은 내 배경에 대한 편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상심이나 속임수, 극도로 부유한 생활 방식에 따른 단점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의 판단을 보는 것은 슬펐습니다. 빅터와 제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순히 버릇없는 소녀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제니 빅터의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는 예기치 않게 전화를 걸어 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려고 했고 그녀의 비정상적으로 쾌활한 말투는 그녀와 애셔가 호화로운 휴가를 위해 모아온 의지를 나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들이 친절을 교환한 후 소식으로 그를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오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니를 설득하고 그녀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급하게 말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테니 당신도 그런 일을 할 건가요? 제니는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 이 모든 어리석음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제니의 행복이 빛났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것이 저의 관심과 도움을 빌려주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그녀는 이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이 더 좋은 점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니가 애셔를 안심시켰고 제가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완전히 제니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큰 열정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휴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하루를 계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마치기 전 7일 동안 압도적인 흥분감이 있었습니다.
빅터와 저는 마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잠재적인 활동에 대해 정말 열광했습니다. 모든 소란 속에서도 디즈니랜드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나는 우리가 멋지게 도착하고 가능한 최고의 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등석 티켓을 샀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고 우리는 멋진 모로코 시골에 있습니다. 눈부신 색상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과 풍부한 문화 아이너 요렐 해외여행에 대한 빅터 애셔와 제니의 경외심과 경이로움은 이전에 모로코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투어 가이드로 자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꼭 봐야 할 모든 명소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마라쉬에 꼭 봐야 할 명소 중 현지 문화를 맛볼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기마 엘란 광장입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제 기쁨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음식은 맛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일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빅터 애셔와 제니가 제 도움에 감사하는 것 같았고 우리 모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가 중간에 정리하고 예약한 엑스퀴지트 5성급 호텔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호텔방에서 짐을 풀고 있는 애셔가 갑자기 나를 맞고 어리둥절하여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설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포쉬 호텔은 당신을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라이, 우리는 당신을 위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가 발표했습니다. 나는 놀랐다고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일축하고 계속했지만 남편 빅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팔을 미묘하게 꽉 잡고 내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니는 내가 설명을 구하기 위해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 엘라이라고 말했습니다. 5성급 호텔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묵을 모텔입니다. 온라인에서 발견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이 떡 벌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던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완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의 비논리적인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니와 애셔는 설명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해서 나에 대한 진정한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그들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 말은 누가 호화로운 휴가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먼저 비행기를 타겠다고 제안하는지 말이에요. 수업 시간을 정말 늦춘 적이 있나요? 제니는 당신이 내가 한 것과는 다른 부를 끊임없이 과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착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라이, 간청합니다. 그런데 애셔는 우리 모두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돈 문제. 난 당신의 호화로운 아버지와 그의 호화로운 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우리 중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죠.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좌절감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농담하는 거야. 나는 남들보다 나은 척 한 적도 없고 항상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왔어. 내가 바란 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는 것뿐이었는데 둘 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애셔와 제니는 그들 자신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거만한 미소는 그것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나를 해치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한 깊은 경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빅터를 힐끗 보고 잠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나는 그의 동정의 표현을 빨리 무시했습니다. 내 분노를 배반하는 목소리로 속삭였지. 너희들은 완전 바보야. 그리고 난 아마 너희 중 누구라도 영원히 믿고 있는 가장 큰 바보인 것 같아. 분노와 좌절 속에 미친 듯이 소지품을 모아 허리케인처럼 호텔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현관으로 향할 때 제니가 보낸 알림이 내 전화기에 울렸어요. 그 안에는 그들이 나를 위해 예약해준 음산한 모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좌절감을 느낀 순간 세 사람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내 삶의 상승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혼자 서서 다른 방을 얻으려고 헛되이 노력했지만 프런트 데스크에서 예약이 꽉 찼다고 알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부상에 더해 아이러니와 모욕을 알아차리세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약 실패로 시작해서 호텔방으로 끝나는 악몽을 설명할 때 흐느껴 울었습니다. 로비에서 버림 현명하고 동정심 많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내 사랑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추가했습니다. 나는 특히 재정 문제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항상 너를 이용하려 애쓰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빅터가 이렇게 차갑게 나를 배반할 수도 있었고, 충격과 경악을 토로하면서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에 상처받은 마음이 달래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독한 현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실망은 아무리 아파도 영원히 너를 우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위로의 말에 감사하다 눈을 말리며 힘을 모았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아빠 힘을 낸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호텔 이름을 알고 싶다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스타더스트 호텔은 이름이 바로 그 호텔입니다. 저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 장소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명을 원한다면 쉽게 내 목소리로 불만이 흘러나온다고 말했어. 이해는 하지만 이 바보 호스트들이 나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퇴거시키려는 이유를 말해주지. 그들은 여전히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모든 권리가 있어 호텔 숙박비를 지불했는데도 나를 보내주겠다는 목표가 남아있어서 화가 났어요. 스타더스트가 아빠가 말하면서 끼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컵케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나를 몇 분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살펴보세요. 그가 승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의 열정을 배반했습니다. 그 바보들에게 내 호텔에서 나가라고 말하세요. 호텔이 어느 호텔인지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폭로한 이 시설의 자랑스러운 주인인데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말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만두라고 한 건 알지만 단 한 번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남자들과 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내 동반자가 완전히 술에 취한 방식으로 그의 호텔이 그의 내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확실하게 경고했지만 그는 문제의 호텔이 스타더스트이고 내 모로코 친구가 묵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었다. 운이 좋은 것 같았다. 운이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기다려라. 그래서 나는 언제나처럼 내가 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확신에 차 대답했다. 나는 소유권에 관해 그에게 후속 조치를 무시했다. 전송 내가 당신을 보류했을 때 그에게 연락했지만 이 게임은 약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호텔에서 그 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럭셔리한 숙박을 편안하게 누릴 자격이 있으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이 모로코에 머무는 동안 따뜻한 소망을 보내며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포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 한밤중에 아버지의 모든 지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빛처럼 빛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으로 통화를 마치면서 힘과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잊을 수 없는 모험으로 바꿀 기회 나는 모로코에서의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결의는 나에게 애셔 제니와 빅터가 머물고 있는 호텔방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문을 열고 분노에 사로잡힌 내 결심과 빅터가 문을 열었을 때 뒤로 물러섰지만 그가 숨죽여 한마디도 하기 전에 나는 그를 잘라버렸다. 나는 내가 간다고 말하고 내가 좋든 싫든 방으로 들이박았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니가 순간적으로 소리쳤어요. 우리는 이미 당신을 쫓아냈어요.
안 보이나요? 소년 그녀는 자신이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여기에 옳트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셔는 글쎄요. 제가 확인해 본 것 같아요. 당신 때문인가요? 당신이 인생의 모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제 제가 응답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옳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기를 거부하면 경비원에게 연락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 억만장자의 딸이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제니가 위협을 했으니 보안요원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제니를 따라온 보안요원들은 이미 와 있어요. 나는 그들의 계획이 부화된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애셔가 말하면서 당혹감과 두려움의 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강한 슈트를 보여주기에 이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이 모텔이 우리 아빠 소유라는 것이 우연하게도 내 매력에 대한 설명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얻으려고 했던 계획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셔서 여러분 모두 멋진 숙박에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요.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제니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 당신이 나와 같은 생활 방식을 이끌 때 이런 일은 그렇게 미친 것 같지 않습니다, 친구. 그가 위협한 결과에 직면하기 위해 나는 이미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어떤 호의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반론은 나는 이미 앨러선 호텔 비용을 지불한 유료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청합니다. 크롤링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빅터가 말했어요. 제발 모로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전혀 부족해서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니가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지 궁금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예약한 모텔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들 셋이 그 침대 하나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당신들 둘이 바닥 침대를 공유해야 한다는 냉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은 괴물입니다. 애셔. 제니는 괴물이 괴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머물렀고 당신이 생각한 모든 사람은 나에 대한 당신의 천박한 대우를 간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어리석게 행동할수록 당신이 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빅터가 엘라이에게도 사과하는 말더듬이 엉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빅터, 나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믿은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모로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빅터는 최종 확고한 진술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한 일 이후로 당신 중 누구와도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참지 마세요. 제니가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대규모 보안 요원이 빠르게 진압했지만 애셔는 군인들에 대한 분노를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고 우리가 문 밖으로 안내되었을 때 그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셔는 내가 어떻게 보호받는 꼬마처럼 취급받고 있는지에 대해 잔인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좌절감은 끓어오르는 지점에 이르렀고 나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애셔, 혹시 내가 너희 모두가 부끄러움을 배반하는 표정으로 지옥에서 불타오르길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제니, 빅터와 애셔는 여전히 영혼처럼 느껴졌던 보안팀에 의해 굴욕적으로 호텔 밖으로 끌려나갔다. 나는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셔, 제니와 빅터가 모두 시야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보면 어찌나 당황하고 무력해 보이는지. 모텔을 찾으려고 한참을 헤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반응했다는 게 맙소사. 아빠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은 나와 세상이야. 전화 몇 통 후에 호의를 좀 받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좋은 호텔에도 좋은 방도 못 구한다고 말해요. 아빠, 좀 극단적인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이미 그들에 의해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내 아기는 불가촉천민입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당신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실제로 교훈을 얻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빠, 당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과잉 보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사랑. 그들이 당신의 결과를 분명히 들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자신의 행동은 직접 경험할 때만 완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을 보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뜻이지만 그들이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다음에는 더 잘하기로 결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아버지에게 얻은 조용함을 즐기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내 사랑 당신은 최고의 당신은 행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강인합니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제니 빅터와 애셔가 나를 위해 예약했던 CD 모텔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위해 계획했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공유하기로 한 넓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압도적인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다. 이 포시한 방에 앉아 있는 것은 좋았지만 나를 이 지경으로 이끈 일련의 사건들에 내 마음은 어느 정도 외로움을 느꼈다. 완전히 혼자였던 그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하루가 지나도 고립감을 떨칠 수 없었으니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들이 내뿜는 독이 혼자 있는 것이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내가 그레이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빅터에게 이메일로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그가 무엇을 보상하려고 노력했고 두 번째 기회를 간청했는지 아시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이벨은 헬 진실과 할로 보증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와 별개로 모로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열중했습니다. 나는 모로코에서 돈을 낭비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빅터의 모든 소유물을 팔거나 나눠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야기한 혼란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했고 내 가치를 인식하고 유해한 연결을 버리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더 유능하고 강력하다는 느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또한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사고와 모로코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와 진실성이 넘치는 미래를 포용하는 삶의 여정 독성에서 벗어나 행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저는 27세이고 이름은 니어입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말하면 꽤 모험이었죠. 자말은 우리가 자말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꽤 민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 동안 그의 엄마 시리를 만나지 못했다고 나는 저말의 가족에 매료되었고 그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지만 저말은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내가 시도할 때마다 빠르게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자면 마치 그가 자신의 역사 주위에 깨지지 않는 벽을 쌓은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약간의 이해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채팅에 접근했지만 대신 방어적인 자세나 폭발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퓨리의 폭발로 지뢰밭을 탐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니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집단이고 당신은 그 드라마에 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끝낼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가족 분쟁의 시기에 그가 기댈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말의 내성적인 외면 아래 긴장은 그의 내면의 혼란을 배반했습니다. 오래된 마음으로 짓눌린 새로운 종류의 가족 유대에 대한 갈망 그는 분명히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공유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저말은 조용히 머물면서 우리 가족을 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록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위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끊임없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내심을 갖고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자말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린 세월 7년의 기나긴 세월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두 아이 아론과 아론의 소리로 가득 찬 따뜻하고 환영받는 집이 아닐까 상상해보세요. 에코의 웃음과 각 구운 쿠키의 편안한 향기 자말과 나는 결혼 9년 만에 행복한 우리 삶의 전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둘 다 육아로 인해 완전히 포옹되었고 우리의 직업은 번창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꿈을 경험하다 얼마나 오래 서 있어도 사랑과 인내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존재가 어느 날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을 쬐며 나는 누가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근처 주민이 소포를 잃어버렸거나 배달할 사람이 들어갈까 불안한 마음에 문을 돌아서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지친 표정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내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니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아들을 추적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수이 자말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어머니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충격을 받았음에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걱정과 분노가 공존하는 반응에 연민을 표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잠시 전화를 들고 자말에게 전화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쫓아내라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지친 표정을 보고 선생님의 분명한 슬픔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면서 깊은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시리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말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을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굶주린 나날들의 목이 마른 듯한 상황에 그녀는 들어와서 첫 욕으로 서둘러 물 한 잔을 들고 내 앞에 앉았고 9년 동안 치료하면서 겪은 콩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노숙자 빈곤과 그녀의 중독과 같은 문제는 그녀에게 안정감이나 직업을 앗아갔습니다. 자말의 삶에서 심하게 실종된 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절망과 상실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낙천주의와 결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리의 말은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자말의 괴로움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해했을 때 그녀는 아이와 다시 연락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인정하면서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의 말없는 고통의 짐이 마치 벽돌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그녀가 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을 공개하자 나는 복합적인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시리가 남편에게 안겨준 고통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의 진심과 피해를 복구하려는 그녀의 의지에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치유와 용서의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진행되었고 자말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한 인류가 그녀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남은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출발과 우리의 궁극적인 재회를 위한 준비를 제안하려고 했을 때 친숙한 자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가 분노에 가까워졌고 그의 입장에 따른 긴박감은 그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말이 지친 시선을 그의 어머니와 나에게 고정하는 동안 우리 대결의 강도는 명백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집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저말과 나 사이의 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혼란스러운 재회.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저말이 9년 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가 설명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굳게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녀를 거부하십시오.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합니다. 저말은 9년 동안 전혀 몰랐고 갑자기 만나자마자 그녀가 콩을 쏟았습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도 될까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내 목소리가 내 짜증을 배반했지만 선생님의 태도가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잉태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말은 약간 조작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리는 너무 죄책감에서 너무 오만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작은 이혼을 하고 강제로 저를 그녀의 집에서 쫓아내라는 그녀의 요구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고 저는 충격을 받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속 배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존재를 무시하고 요구했습니다. 시리는 감상적인 자말을 흔들려고 교활한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즐거운 가족 생활에 대한 확신은 CLA 이모와 함께 보낸 늦은 밤을 기억합니다. 자말은 베란다에 앉아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시던 여름의 의식을 회상할 때 향수에 젖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말이 약이 부족해서 조심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유일한 이유라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신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바꾸려는 그녀의 시도를 방해했지만 선생님의 눈은 조작으로 반짝였지만 그녀는 계속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 뒤에 있는 내 사랑 맹세합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 말을 그녀의 외부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모두 회상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내가 그를 바라보는 자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의 조작 기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녀의 말에 사로잡혔고 그는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면 남편의 연약함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시리가 제 영혼을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저말과 이혼하라고 주장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편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리라고 제안하는 게 미친 게 틀림없어요.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힘을 모았을 때 내 목소리는 고통과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시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머니의 어머니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과의 유대를 다시 확립하려는 노력은 자말과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망치지 않고 자말에게 나와 이혼하라고 말하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지만 시리는 사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겨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 말은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가족을 재결합시키기를 원합니다. 니어 때문에 아무것도 더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 다 행복했던 시절에 자말이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간청했을 때 그녀의 말이 자말의 단 하나의 결단력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나를 마주하고 내가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혼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연약한 단결을 깨뜨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이도록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벽돌처럼 쳤던 예상치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내 분노와 상처는 머리였습니다. 그 강렬한 순간에 나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당신에 대한 이 많은 통제를 허용할 건가요? 조금 전에 그녀는 흐느끼며 나에게 애원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당신의 마음에 다시 통합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더 큰 감정의 혼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자말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그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면서 반격을 가할 때 자말의 얼굴에 당혹감과 반항심이 뒤섞인 표정이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니아, 우리의 연결은 독특해요. 우리 사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머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말이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간 것은 제 입장에서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해하세요. 그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생각이라면 그녀는 떠나야 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이미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를 들여보내는 것을 그만두고 니어는 이혼 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떠나겠습니다. 보내는데 넌 여기선 안 돼 알겠지? 이게 다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함께 삶을 창조했던 남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깨닫고 눈물이 났다. 그 사람의 발언 때문에 배신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이혼 신청을 한 지 한 달 만에 호텔방에서 쉬고 있던 중 누군가가 내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 순전한 호기심으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지 못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떨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믿기지 않는다. 시리는 정말 엉망인 것 같았다. 다시 와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갑자기 말을 했다. 미쳤어 니아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음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도와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가 비합리적으로 물건을 손상시키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일찍 칼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장이 났지만 그 사람은 내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듯 재빨리 침착하고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 후 즉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죽을까봐 너무 걱정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주 전 그 사람은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시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취하지 않았거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말은 분노하고 좌절했으며 그 이후로 계속 날뛰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나는 떠났는데 그것은 시한폭탄으로 논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성을 듣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시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애원했지만 당신은 그가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전남편이 시작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이해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시리, 이제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이 만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집에 단 1초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시리는 이제 완전히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오, 안 돼. 놀라운 사건의 반전이 있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세요. 내가 거기 서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내 얼굴에 장난꾸러기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왜 문의하는지 도움을 청하세요. 이 사건 전체를 자말과 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자말이 농담처럼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해내기 위해 음모를 꾸밀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비밀 코드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는 저말이 나와 이혼하라는 시리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날 때 슬픔과 상처를 견디며 호텔방에 체크인했습니다. 시리는 저말이 그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말은 몇 시간 후 호텔에서 나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공범으로 당신의 것을 모집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말은 착한 아들인 척하고 시리를 위해 쇼를 열었고 우리가 이혼을 속일 계획을 세웠을 때 나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든 시련에서 우리는 그녀에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옛 격언에 따라 보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우리의 비밀 음모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거기 서서 수희가 생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함정에 빠졌을 때 그녀는 실제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당혹감과 짜증의 표현을 보는 것은 스릴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약간 조작적이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때때로 파이어 위드 파이어와 시리는 확실히 그녀가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삶에 끼친 대혼란으로 인해 그녀가 고통을 겪어야 할 절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족 아내였고 충실한 아들 저말이었고 우리 둘 다 특집 출연자로서 우리 역할에서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속임수로 마스터 클래스를 대우받았고 마침내 우리의 작은 가식을 고집했을 때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괴물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시청자의 이야기에 안전벨트를 매세요. 반전과 놀라움을 위해 교훈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 집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가시나요? 해야 할 일 시리가 요청했는데 거리에서 다시 생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주세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리 당신이 지옥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라요. 저 말이 당신을 그렇게 끔찍한 사람으로 보답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학대에 대한 당신의 정당한 디저트였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봅시다. 저는 35세입니다. 노라, 노러 라는 여성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저를 놀랍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주인이 되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한 달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달에 의식을 되찾으시고 어디선가 법적 대리를 요청하셨고 그달에 저에게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유산을 물려받겠다는 유언장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나를 버리고 부모님이 아직도 살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오셨을 때 제가 얼마나 안도감을 느꼈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유언장을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힘든 일을 겪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상당한 요구와 결혼이나 결혼 가능성이 아닌 직장에서 받는 수입 덕분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물려받은 저택이 특히나 관심이 쏠렸어요. 부모님의 부재를 항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오랫동안 인연을 미뤄두었어요. 우연히 20대 후반에 함께했던 배우자를 만났어요. 우연히 로비에서 만난 아파트 최근 이사한 그는 짐을 들어주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짐을 줬고 우리는 채팅을 시작했고 데이트를 시작했고 이미 서로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둘 다 나이가 많았고 1년 정도 데이트를 한 후 나에게 제안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S의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S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가능했다면 놀라운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의 부모님 주변을 보여주게 되어 기뻤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지만 그는 그들이 보수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은 ESS의 부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쇠일을 방에 안고 있는 동안 나는 마침내 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의 엄마는 대시가 그를 위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프 에즈의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 후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취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인지 말해주세요. 즉, 주부가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 일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전업주부가 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보다 돈이 더 많이 벌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어떤 여성도 집에 머물면서 남편의 열심히 일하는 삶이 흠잡을 데 없도록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책임은 용서해주지만 저는 그 관점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성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친구 숙녀 여러분. 그들의 자리는 부엌에만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의 상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불안했지만 말을 자제했습니다. S와 내 결혼식을 앞두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토론에 많은 추가를 자제했습니다. 불쌍한 ESS의 엄마는 과로했고 인생에서 감사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색한지 알아차리고 떠나려고 핑계를 댔다.
그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음날 새 집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불편한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들의 회사에서 나가서 안도했다. 그의 아버지의 행동이 끔찍했습니다. S가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사실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끔찍한 시련을 겪는 것을 보고 나에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S는 다시는 아내를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ESS의 부모님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초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마침내 직접 만났을 때 결혼식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문객으로부터 ESS의 아버지가 내 옷차림이 너무 노출적이고 관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행복을 얻었고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프에게서 에사의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평화롭게 돌아가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부검을 원하지 않았지만 S가 위로할 수 없는 동안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장례식에 갔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온 제프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표현하고 웨이크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와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계시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은 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당신은 그가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고통을 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가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당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그런 짓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됩니다. 대답이 아마도 아버지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엄마를 갖게 된 행운과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한 달만 집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에 있을 거예요. 해로운 말을 하면 당신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제프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가 하루에 2번 청소를 시작하고 청소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 후에 생각났습니다. 부엌에서 그는 극도로 독재적이 되었고 제프는 아내로서 나에게 집이 우리 둘 다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나와 나는 대개 요리하는 사람을 꺼서 그 힘든 순간에 여전히 서로 다른 취향을 탐색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비록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비록 우리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하면 더 화를 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프가 여전히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지나간 것에 대해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는 내 관심에 대한 요구가 너무 커서 때때로 그가 죽은 아내와 나 사이를 자주 비유하여 그의 아이가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프 소리를 내며 놀랐습니다. S가 태어나자마자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려줬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복종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눈을 굴렸습니다. 제프가 나에게 매우 화를 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례한 S는 나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쳤지만 제프는 내가 책장을 만드는 것을 목격한 후 아들의 남성성을 저하시켰다고 평가받았을 때의 경멸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제프가 아내를 잃은 것을 슬퍼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지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녀를 잃은 고통을 처리하기 위한 그의 전략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내 가족의 일원이었고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떠나지 마세요. 그의 한 달의 하루는 적절한 시기에 끝났고 제프가 떠나는 순간 나는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가버려서 기뻐요. 나는 빨리 고백해야겠어요. 나는 표현했습니다.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자신의 지식 부족이 분명하다는 걸 모르고 나한테 계속하라고 끈질기게 격려하는 것 같았어. 내가 여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었어. 고백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가 당신 지붕 아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머물게 된다면 그런 일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 집이 당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적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꽤 화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그에게 보상합니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방해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나는 제프의 간섭 없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멋진 한 해였습니다. 제프와 S는 M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끔씩 전화 연락을 하는 것 외에 제한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제프는 자연스럽게 내 집안일에 대해 저를 조사하려고 시도했지만 S는 항상 너무 바쁘다고 주장하는 주제를 옆으로 추적한 다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회피 때문에 제프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프는 수년 동안 몸이 아팠기 때문에 어느 날 밤 자가운전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는 관절 통증을 무시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그는 치료에서 회복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프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다음 달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프는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자신이 그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제프의 전투에 대해 상기시키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한 대로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머물도록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는 특별히 흥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프는 아침에 가장 먼저 그녀의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무시하고 곧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가방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그는 나에게 으르렁거리며 대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편을 참았습니다. 제프가 1년 전부터 이전 습관을 다시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도착할 때까지 집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프는 집이 청소되고 식사가 도착하기 전에 단호했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보낸 장난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배달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고 제프가 내가 따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집에서 떨어져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고 제가 돌아왔을 때 제프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제 하루에 대해 물었을 때 제프는 저에게 뽀뽀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제프가 화난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을 때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뭔가 수상쩍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화난 말을 참을 필요가 없어서 안도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에 S와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프가 오늘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랐다고 말해야겠어요. 제프가 그 문제에 대해 이미 그와 의논했다고 S가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방금 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 무례하게 집에서 쫓겨난다고.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